애들아 그냥 다 필기하세요. 우리 이제 15페이지 우리 주간지 15페이지에다가 굳이 칸에 안 맞춰주셔도 되니까 여백을 많이 준 이유는 필기를 하시라는 거야. 자, 원래 이게 다 한문으로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문은 띄어쓰기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음이단위가 4개, 5개, 4개로 묶여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이거 옛날에는 한문 한자로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럼 그때는 한문 한자 교육을 엄청 하셨기 때문이야. 근데 이제 우리 세대부터는 전혀 그런 걸 잘 몰라요. 한문 한자를 알고 계신 선생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한문 한자로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거의 없겠지만 5%도 안 되는 학교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한자 음이 그래. 해동, 육력, 막, 비천, 소부, 고성, 동부. 자, 하나씩 설명을 하면은 해동의 육령이 비천, 하늘에 오르는 거야. 그리고 고성. 옛날의 성인들의 동부, 같다는 의미고, 이걸 중색으로 풀었으면 해동 육령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고, 얘를 주황색으로 제가 하나씩 주석을 따라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자, 여기에 대한 주된 해석은 발해의 동쪽이에요. 근데 우리가 발해 어디인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발해 위치의 동쪽이면 어디야? 바다야. 사할린 섬이고 일본이야. 말이 안 되잖아. 왜 그런 거냐면 이거야, 얘들아. 제가 지금 급하게 이번 고3 9월 평가원을 찾았던 이유가 있는데, 이걸 왜 자꾸 엮냐면 실제 엮여 있어야 돼가 보이거든요. 자, 이게 백석 시인이 쓰셨던 시 중에 북방에서 정현웅행의 이번 고3 9월 평가원이에요.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보이니? 그래서 그 당시를 보잖아. 우리 원래 고조선 영토가 요동이었어요. 여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중원이라고 하는 건 절대 지금의 사이즈가 아니야. 그때 중원이라고 하는 건 이 정도 사이즈야, 사실은. 많이 좁아야 이 정도 사이즈야. 그리고 그들이 어쨌든 세상의 중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영토도 비옥했고 많은 물자가 모이고 문화 교류가 되는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동이족, 동쪽에 사는 화살 쏘는 오랑캐라고, 또는 동쪽에 화살 쏘는 민족이라고 불렀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 기준으로 여기에요. 원래 고조선 애들은. 자, 그럼 봐봐. 고조선에서 시작한 애들 중에 당연히 여기로 와서 삼국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온 애들도 있겠지만, 여기로 가서 북방민족이 돼서 금나라니 이런 거 세워가지고 다시 청나라 작살냈다가 아예 없어진 애들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애들이 여기서 살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해동 육령이라는 것은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동쪽에 사는 애들 중에 가장 정통성이 있었던 국가가 고조선이고, 그 고조선을 승기한 국가가 발해라는 거고, 그 발해의 동쪽에 조선이라는 국가가 지금 세워졌더라 라고 스스로의 그 시절 국제정세한 정체성을 규정한 거야. 자, 우리의 정체성은 뭐니? 우리의 정체성은 일단은 조선이야. 그리고 일제에 의해서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조선이 된 건데 남북으로 쪼개지면서 정체성이 다시 갈리기 시작을 했던 거잖아. 우리의 정체성은 딱 조선이에요. 그런데 그 시절의 정체성은 뭐였다고? 이거였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통성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역사를 북한을 포함한 조선 반도로 봐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우리의 영토와 우리의 뿌리를 어디서 봤다고? 여기서 본 거야. 그래서 발해를 포함한 기준으로 발해의 동쪽이라고 한 거고, 그게 백석 시인의 인식에도 남아있는 거죠. 100년 전 시에도.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무슨 역사 왜곡을 했겠어요? 그 시절 민족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역사인식이 뭐였던 거야? 부여, 숙신, 발해, 여진, 요나라, 금나라도 우리의 역사라고 본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니? 청나라 우리 역사라고 안 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동네 살았던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터키 가면 터키 아이스크림에서 그렇게 우리를 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가 돌거리였던 거고, 돌거는 실제로 고구려 주민이었던 거야. 그래서 사실은 걔네들은 오히려 우리를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나 되게 친했던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인문학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가시면 돼요. 이것도 여전히 역사학자들이 많이 다투고 있는 부분이고, 왜 식민사학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비판을 하냐면 그런 부분이 실제 왜곡된 게 되게 많아서 그래.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아주 드물게 바다의 동쪽이라고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바다의 동쪽이 일본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도 이 황해바다, 서해바다의 동쪽이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이쪽이 좀 더 타당한 근거들이 맞기 때문에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마리의 용인데요. 원래 용은요, 절대 조선에다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야. 그러니까 용은 중국 황제만 썼어요. 그래서 중국 황제만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원래 이걸 쓸 수는 없었으나 그냥 썼고 6명의 황제는 세종 윗세대 6대야. 자, 그럼 봐봐. 우리가 1, 2, 3, 4대 왕이 세종이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있는 정종은 태조가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했던 왕인데 얘가 워낙 셌어요. 그래서 결국 얘가 정종한테 물려받는 형태로 갔고 결국 세종으로 왔기 때문에 세종의 직계 6대야. 자, 그러면 봐라. 얘네들이 문제의식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당성이야. 자, 기존에 분명히 고려라는 정통성 있는 왕조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갑자기 우리나라 군대를 움직여서 쿠데타를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대통령 됐다고 치자. 그럼 누가 나를 대통령으로 믿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는 거야. 야, 이제 앞으로 우리는 남조선인민공화국이야 라고 얘기하면 누가 제 말을 듣고 따라오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 세력과 신진 세력에 뒤바뀔 때는 당연히 정당성은 여기에 있어. 그럼 이들의 정통성 이상의 뭔가를 갖춰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조선 건국의 정통성이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문제의식이 첫 번째였던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정당성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거지만 이득이 있어야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니야. 됐니? 자, 그러면 크게 이제 2가지 측면에서 나눠봤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 뭐냐, 고려의 한계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야. 그리고 조선의 뿌리나 그 조선의 장점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야. 그게 이제 여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뜬금없이 튀어나온 애들이 아니라 우리 6대조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셨다니까. 그래서 이성계 이전의 4대조부터 우린 이런 것들을 해왔고 우린 이런 부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 그러면 이런 거다.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돼. 대부분의 자아가 없는 대중들은요, 전문용어로 개돼지라고 표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팩트 그대를 믿으려고 하질 않고요.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남이 정해주면 믿고 따라가 버려요. 내가 왜 자꾸 요즘 세대 그 얘기하냐. 갑자기 요즘 세대에 20, 30대 무당이 많아졌어. 예나 지금이랑 똑같아. 인간이 되게 나약해요. 남한테 의지하려고 해 자꾸. 얘들아, 니네 인생 찾아. 기본적으로 모든 직업은, 특히 이 강사라는 직업은, 이 주댕이로 먹고 사는 직업은 가스라이팅에 능숙하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어. 근데 나는 그 짓을 하기가 싫어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예나 지금이나 얘네들은 가스라이팅 한 거야. 이 사람들이 실존했는지도 몰라. 어떻게 알아? 이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했는지도 몰라. 어떻게 알아? 그냥 그랬다면 그런 거지.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가짜 정보가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시절에 가짜 정보야, 얘도. 근데 어떻게? 왕이 됐고 국가를 수습해야 되고 잘 살게 해야 되는데 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그들의 업적의 한 100만 배중 과정에서 얘기한 걸 거야. 자, 그래서 고려 한계를 지적하고 조선의 뿌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6대조 왕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대단한 일을 하셨고, 그래서 그 얘기를 앞으로 찾자 할게요 라고 하면서 우리 조선의 뿌리가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만 이득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전체가 이득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런 거야. 우리가 예를 들면 중국의 마오쩌둥을 되게 비난을 하고요, 레닌 되게 비난을 하고, 북한 돼지 3부자를 되게 비난을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잖아 얘들아.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 그거는 지금 이 세대랑 다를 바가 없어. 지금 이 세대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이 세대는요, 선생님 비슷한 또래 전우들이 전부 다 코인에서 1억 이상은 다 꼬라박았어요. 선생님 나이쯤 되면 1억 정도는 다 가지고 있거든. 그 중에 그럼 누가 이걸 벌었냐? 한 명이 100억을 다 독식한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다 거지돼서 한강 갔어요. 자, 그럼 언제 그랬냐? 그 시대 그랬지. 왜냐면 생각을 해봐 얘들아. 자, 당장 여러분, 우리가 초안지라는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초안지에서 결국 한 나라를 만들어낸 황제, 얘도 보면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냥 농민 중에 한 명이었던 거야. 동시에 마오쩌둥도 그냥 농민 중에 한 명이었던 거야. 그래서 과거 행적을 보면 되게 평이 좋질 않아. 비슷하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김일성이 되게 평이 좋질 않아. 근데 어쨌든 한 나라의 왕이 됐잖아. 사실 이거 되게 비슷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현대사회도 별게 없어. 현대사회는 이렇게 국가적 차원의 경쟁은 아니지만 개인적 차원의 경쟁에 의해서 100명이 도박을 해서 한 명이 독식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이 크고 욕망이 큰 건 좋은데 이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너희가 왜 그 중에 한 명이 돼야만 하는지를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인스타에서 자랑하는 새끼들 중에 99.99%는 다 거짓말이고 사기꾼이에요. 돈도 없어. 그 새끼들 진짜 통장 까고 하는 새끼들 몇 명이나 돼. 한 명도 없어. 왠 줄 알아? 통장을 까는 순간 자기한테 좋을 일이 없거든요. 정말로. 이게 9월 평가원과 연계가 빡세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현대시 해석이 안 돼요. 제 이런 설명들 안 들어놓으면. 그래서 이거랑 관련을 지어드렸던 거고, 두 번째, 여기까지 외우려는 학교가 우리 내신 때는 있었는데 니네 내신 때는 없을 거야. 너 혹시나 싶어서 적어드린 거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려가 문제가 많았다. 조선에선 이런 장점이 있었다. 우린 이런 정당성이 있었다. 세종 이 앞서서의 6대조 얘기고 그게 육룡이고, 그러면 1, 2, 3, 4대 왕인 세종이 왜 2대는 뺐냐? 여긴 직계가 아니기 때문이야.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야,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됐잖아. 자, 이 얘기야,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를 들면, 자, 100년 전에 태어났잖아. 김일성이 되는 게 인생 최고의 성공일 수가 있어. 100년 전에 태어났잖아. 마오쩌둥이 되는 게 인생 최대의 성공일 수가 있다니까. 600년 전에 태어났잖아. 이성계가 되는 게 인생 최대의 성공일 수가 있어. 그 얘기야. 자, 그럼 무슨 얘기냐? 그만큼 수많은 운 속에서 성공을 했다는 얘기야. 봐, 사실은 세종도 왕이 4명, 왕자가 4명 있었잖아. 그 중에 1명이잖아. 이거 교통정리 안 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니? 단종이 또 세종한테 뒤졌잖아. 그 얘기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엔 이 피라미드 정점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를 다 죽이고 올라가는 거야, 사실은. 됐어? 그 얘기야, 사실은 여기는. 그래, 일마다 천복이라는 건요, 실제로 얘네들 운이 뒤진 거야. 왜? 수많은 가문들이 있지 않았겠니? 수많은 장군들이 있지 않았겠니? 수많은 인재들이 있지 않았겠니? 근데 그 모든 게 맞아떨어져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인정이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공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눈에 보이는 돈 따먹긴 한다. 코인으로 돈을 벌겠다, 주식으로 돈 벌겠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너희가 100억을 벌면은 1억씩 99명이 깨먹어줬기 때문에 그 100억이 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는 영리하다는 애들이 야, 주식이 무슨 제로섬 게임이냐라고 하는데 아니야. 세상의 대부분은 제로섬 게임이야. 그 소리 하는 새끼들 돈 많은지 봐라. 다 거지 새끼들이야. 제발 좀 돈 없는 애들, 공부 못한 애들 얘기 좀 듣고 다니지 마. 자, 이 얘기야. 공부에 있어서는 공부 못한 애들 듣고 다니시면 안 돼요. 자, 내가 축구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이유는 나는 진짜 존나 개발이거든. 나는 축구를 진짜 못해요. 나는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축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야. 다시 돌아올게, 여기로. 그만 얘기할게. 막 지루해 안 해. 자, 일마다 천복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 고성은 뭐냐면 옛꽃자에 성인할 때 그 성자예요. 그래서 옛 성인에 어떻게 된다? 동부, 같다는 얘기야. 됐니? 옛 성인과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이쪽 보입니까? 선생님? 여기로 올게요. 그래서 일마다 천복이라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 설명할게요. 이제 나라샤 저기도 나시어라고 해석하시도 하고, 날아올라 높임의 선언음이 시샤가 붙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여기도 학교 내신으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천복이다, 일마다 잘 풀렸다, 하늘의 복이다. 4번 주석 설명했고, 마지막에 이제 5번 고성에 대한 얘기인데, 고성은 옛 성인을 의미해. 6번째 동부하시다, 옛 성인에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그 시절 사람들한테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 지금으로 치면은 차은우, 지금으로 치면은 마동석, 지금으로 치면은 뭐 구제혁,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차은우라고 생각하면 아, 잘생겼구나. 마동석이라고 생각하면 아, 듬직하구나. 아, 구제혁이라고 생각하면 감옥 갔구나. 이런 걸 우리는 딱 대체적으로 이미지를 딱 잡고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옛날 성인이라고 한다면 차은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차은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그래서 1장이고, 자, 그래서 보통 많이 나오는 게 1장, 2장, 125장이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1장에서는 문학적으로 정리할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2장이나 125장은 문학적으로 정리할 게 많아. 그래서 같이 보면 되겠고, 자, 많이 보셨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멜세, 꽃 좁고 열매가 많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세, 내가 이러 바다에 간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여러분이 끊어봐. 음이단위를. 어디서 끊어볼래? 자, 모르겠니?
끊어봐. 30초 준다. 자, 얘들아. 항상 이렇게 의미를 잡을 때 못 잡겠다면 문장 구조 잡으세요. 자, 주어 잡아. 뿌리 깊은 나무는 주어져. 바람에 아니 멜세. 아니는 부사어로 수식이니까 멜세는 서술어라는 거 알겠지. 꽃이 좋고 열매가 많대요. 자, 그 아래도 볼까?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세. 내가 이러 바다에 가나니. 되니? 이렇게 3당 구성인 게 보이실 거고. 자, 그럼 봐봐. 형광펜 쳐볼게요.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이 대응되겠지. 자, 이제는 여러분이 가르치실 수도 있는 거야. 우린 이거를 뭐라고 하기로 했다? 대꾸라고 하기로 했다. 자, 그럼 우리는 대꾸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대꾸에 대한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항상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하라 그랬죠. 자, 형식상은 뭐야? 문법 구조가 대응돼야 되고요. 내용상도 마찬가지야. 내용상 대응돼야 돼. 자, 그러면 대응되는 쌍을 찾아볼게. 자, 형식상으로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대응이 되니? 뿌리가 깊은 나무죠. 그러면 뿌리가 깊은 주어 서술어인데 얘가 다시 나무를 수식하는 관형절이 된 거잖아.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봐봐. 뿌리가, 샘이인데 의도적으로 주격조사 가를 생략한 이유는 두 글자 운율을 맞춰주기 위해서야. 여기까지 되셨어? 그래서 뿌리가라고 저는 이렇게 괄호도 쳐줄게. 봐봐. 샘이 뿌리가 주격조사 쓰인 것도 보이시죠? 나무는 물은. 자, 그 다음 볼게. 나무는 어떻게 되는데 바람에 아니 멜세, 가뭄에 아니 멜세, 그칠세. 그래서 부사어 서술어 구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꾸가 지금 빡세게 잡혀 있는 게 보이시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노란색으로 해볼 건데 바람, 가뭄이에요. 얘들아, 그럼 봐봐. 여기서 바람과 가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하면 될까? 시련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어떻대? 아니 멜세. 아마 멜세라는 단어를 모르더라도 의미적으로 보면 바람에 뭐 끊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또는 흔들리더라도 부러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물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러면 바람, 가뭄이란 건 시련이고 멜세, 그칠세라는 것은 그것에 따른 좌절인데 좌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의미야. 되셨어요? 여기까지? 계속 볼게. 그리고 꽃 좋고 열매가 많대요. 내가 일어서 바다에 간대요. 그럼 봐봐. 역시 마찬가지인데 내가가 일어. 내가가 뭐야? 물이야. 여기 있는 내는. 그럼 여기 있는 꽃도 마찬가지겠지만 주격조사 생략이겠죠. 그래서 꽃이 좋고 열매가 많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문장 구조 잡아봅시다. 꽃이 좋다. 열매가 많다. 내가 일어서 바다에 간다. 자, 그러면 질문이야. 문장 구조는 동일한 거야? 유사한 거야? 유사하죠. 자, 정리하면 이거다. 이 왼쪽으로와 오른쪽으로가 다른데 왼쪽으로는 동일한 문장 구조고요. 오른쪽으로는 유사한 문장 구조야.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땐 동일하다 그럴까 유사하다 그럴까? 유사하다고 해야 돼요. 이유는 왜 그런 건데 문장 구조라는 건 결국에는 행단이거나 문장 단위거나 어떤 의미 단위를 놓고 봐야 되는 건데 문장 단위를 두고 이 앞쪽은 다시 행 단위를 두고 앞쪽은 동일하지만 뒤쪽은 유사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유사하다고 하는 게 맞는데 때때로 동일하다고 하시는 선생님이 계실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2장은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한데 여러분 학교 내신 필기를 보고 싶은 이유는 여기서 디테일을 박자면 또 끝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혹시나 디테일이 있으면 그 내용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서 125장이 마지막이야. 그래서 보통은 1장 첫 시작인데 얘가 문학적으로 다룰 게 없다 보니까 2장 다루고 125장 다루고 끝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뭐 6장까지도 하고 뭐 10장까지도 하고 12장까지도 하는데 딱히 기준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125장을 다 할 수는 없잖니? 그래서 그냥 1장, 2장, 125장 해놓고 학교별 내신에서 따로 할게. 자, 그럼 봐,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제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를 설득을 자꾸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천세전해라는 건 샵 1 해가지고 제가 써놓을게. 뭐라고 얘는? 정통성이야.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다는 거야. 두 번째, 미리 정하셔서, 즉 역사가 오래되었고 운명론적으로 봤을 때 또는 신의 뜻에 의해서 미리 정해졌다. 그래서 정통성이 있다는 거고 한강 북녘에 자, 그럼 두 번째 한강은 뭘까? 그렇죠. 장소죠. 누인 개국하셔 복년이 가히 없으시니
가 없다는 가는 끝이야. 그래서 3. 끝없이 복이 있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정보 단위로 끊어보잖아. 이렇게 끊을 수가 있을 것이고, 봐봐. 1000년 전에 과거에 우린 이미 정해서 현재 우리는 한강 북년에 누인계획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복년이, 앞으로 우리는 잘될 해들이, 잘될 날들이 끝없다라고, 미래에 우리는 끝까지 갈 것이다.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까지 얘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볼게. 성신이 이으셔도, 자, 그럼 봐. 여기까지 보면 되게 여기까지 보면 낙관론 같지? 하지만 뭐도 있는 거야? 경계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낙관이야. 하지만 여기부터는 경계야. 자, 성신은 그럼 뭐냐? 봐봐. 성스러운 신. 귀신 신자야. 맞지? 그럼 성스러운 귀신이 누굴까? 여기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 부분을 선대 왕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 자, 유교는 조상신을 모시는 종교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유교는 조상신을 모시는 종교라고. 그래서 우리도 제사 누구 지내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지내는 거야. 이해되셨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교는 조상신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신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성스러운 왕이라는 표현이 성스러운 귀신 신자 써서 선대 왕들이 이렇게 신이 돼 있으신 거야. 자, 그럼 봐봐. 그럼 선대 왕들이 훌륭하게 이으셔도, 선대 왕들이 훌륭하게 이러한 전통을 만드시다 한지라도 후대 왕들이라는 주어가 빠진 거야. 후대 왕이 경천근민, 자, 하늘을 공경하고 근민, 백성들을 근면하게 다스리지 못하셔야지 더욱 굳으실 거라고 얘기했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 여기는 비판 또는 역시 경계인데 또는 권계인데 임금하 혹격조사라고 배우셨을 거고요. 여기 넘버 4 해가지고 혹격조사라고 쓸게. 자, 임금을 불렀어. 왜 불렀어? 알고 계셔야죠. 자, 그럼 내가 하는 거야? 임금이 하는 거야? 임금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5번째 아소소는 뭐야? 명령문이야. 그럼 뭘 하셔야 돼? 낙수의 사냥가에 있어서 조상만 믿고 노실 거예요? 부모님 재산만 믿으실 거예요? 그런 얘기라고. 6번은 그래서 뭐라고? 조상만 믿지 말고 너가 실행해라. 그래서 보통 여기를 뭐라고 해석하니? 후대왕에 대한 권계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그래서 크게 지금 1장, 2장, 125장까지 해가지고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은 다뤘고, 그러니까 용벼천가라는 게 여러분 그 명성에 비해서 건더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내용이 끝난 거야. 그래서 어려워하실 게 없어. 그냥 당연한 얘기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자꾸 잡소리 했던 거는 좀 죄송해요. 그런데 정리해드리면 이거야, 얘들아. 자, 아직 안 끝났다. 3분 안에 문제 풀고 끝날 거야. 왜 그러냐면 요즘 수능이 그래요. 봐봐. 도대체 우리의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얘가. 이거 아니 뭐 할래? 진짜로.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의미를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의미를 만들어야 평가원이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고자 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알아서 여러분이 해결 방법을 찾으셔도 되겠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틀린 말 단 한마디도 없고, 인생 살면서 도움되지 않는 말 단 한마디도 없고, 그 무엇보다도 수능에 무조건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 자, 마지막 문제 3문제 3분 안에 풀고 끝낼 겁니다. 자, 40분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 자, 2장에서는 유사한 자연의 이치가 내포된 두 사례를 나란히 배열하고 있다. 자, 그럼 봐봐. 유사한 자연의 이치가 내포된 두 사례라는 건 봐봐. 유사한 자연의 이치라는 건 내용이죠. 그리고 내포라는 건 함축이라는 단어라고 바꿔 쓸 수가 있고, 두 가지 사례는 정보 간의 관계 구조죠. 배열했다라는 것도 구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과 형식이라는 것을 이때부터도 나눠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문학작품은 평가원에서 뭘 평가하려고 한다? 내용, 형식, 표현. 자, 그럼 봐봐. 다시 한번. 여기는 뭐야?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는 표현, 사례도 표현 또는 그 다음 배열했다 이런 거는 형식적인 측면으로 정보 분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1번 당연히 괜찮고요. 두 번째, 종결 어미를 달리하고 있다라고 물어봤고, 행마다 종결 어미 보시면 알겠지만 가 없으시니 다, 까. 자, 어떻게 끝났어? 니, 다, 까. 자, 그럼 각각 또 표현법 볼게. 자, 여기는 뭐야? 사실은 서리법이죠.
여기는 뭐니? 명령법이야. 니는 뭐니?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봐봐. 가히 없다. 끝이 없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평서문은 아니죠. 여기는 감탄문이야. 되셨어? 그래서 출제의도는 뭐였냐? 감탄문, 명령문, 강탄문, 명령문 또는 서리법으로 종결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거 확인되셨을 거고. 자, 그 다음 봐봐. 내가 아까 얘기했었지. 이것도. 몇 번 얘기했다? 자, 3번 선지는 뭘 묻고 싶은 거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담화 요소 물어보고 싶은 거야. 담화 요소 1번 1인칭 화자, 2인칭 청자, 세 번째 전달한 메시지 전원, 네 번째 상황 맥락이죠. 자, 그럼 봐. 결국 뭘 물어보는 거야? 전원의 수신자는 청자야. 청자가 명시적이다. 우리 뭐로 확인할 수 있었어? 네. 뭐로 확인할 수 있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임금하로 확인할 수 있었어. 즉 혹격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125자는 어떻게 돼 있니? 임금하. 혹격조사가 쓰였으니까 돈호법이고요. 동시에 청자 명시적이다도 확인되셨을 거야. 자, 4번 선지 볼게. 125장과 달리 2장은 한자어를 배제하고 순우리말 어감을 살리고 있다. 예, 그렇죠. 왜? 125장은 보니까 한자가 많이 나오지만 2장은 순우리말로 나오고 있으니까. 마지막 이제 5번 선지 볼게요. 2장과 125장은 모두 자연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얘들아 봐봐. 자연현상과 인간현상이 대응돼야 돼. 예를 들면 자연은 유구한데 인간은 한정되어 있다든지. 근데 그런 내용이 지금 확인되는 게 없잖아. 정답 5번 가시면 되겠어. 자, 필기하셨죠? 자, 그 다음에 강우사시사 41번인데 얘는 상관없으니까 넘어가고 42번 마무리 지어볼게. 자, 용벼천가는 1. 새 왕조가 잘 되라 송축. 2. 왕에 대한 권계 등이 있어. 그럼 아까 125장이 1행 같은 경우는 송축이지만 125장이 2행, 3행은 권계가 될 수 있는 거잖아. 됐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용벼천가 내용 나왔고 용벼천가 내용 가지고 바로 풀어볼 건데 자, 그럼 봐봐. 뿌리 깊은 나무, 세미 깊은 기반, 물은 기반이 굳건하다까진 맞거든. 기원이 유구하다는 뜻도 맞아. 자, 그럼 여기까지 맞는데 잘 봐. 왕조를 송축한다가 될까? 송축한다는 잘 되라는 거거든. 그쵸? 바람이 있든 가문이 있든 끝없이 갈 거야. 열매가 계속해서 열릴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는 잘 될 거야라는 송축이 되실 수 있겠죠. 2번 선지 볼게요. 경천근민의 덕목을 부각하여 왕을 견계한 것은 자, 정치적 의식 때문이다. 왜? 자, 국가를 똑바로 통치해라. 백성을 똑바로 다스려라. 정치적인 거죠. 3번 선지 볼게. 4번 선지 넘어가고 5번 선지 볼게요. 한강 국력의 세왕조의 터전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기 내용 가지고 보시면 이 정도 확인이 되셨어. 자,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3, 4번 읽고 보실 건데 3번도 마찬가지로 정직 성격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임금덕이라고 했으니까 자, 임금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직책을 구분하셔야 돼. 여러분, 직책이라는 거는 시스템상 주어진 거야. 그럼 어떤 시스템이야? 관료제라는 시스템이고 정치 시스템이야.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임금님 덕분이다라는 거는 임금님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대한 옹호라고 보셔야 되는 거야. 자, 4번 선지 볼 건데 자, 강파 바람 등의 자연물과 소정 그물 인공물의 대립은 사와 대부 사이에서 정체성에서 고민하는 그 모습 아니요. 그런 거 없었을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 마무리 하셨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고생하셨고 오늘 수업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